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박진영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두 분 전문가 모셔서요. 시장과 종목까지 좀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샘플러스 예병근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김태현 멘토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중국의 위안화 쇼크로 변동성이 조금 컸었는데요. 오늘 시장은 어떤 모습 보일지가 좀 궁금합니다. 이 두 분 대 개장 전에 주목해야 할 포인트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예병근 멘토님, 이 개장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밀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중국 제4 소비 관련주라고 여러분들 명명했던 의류, 그리고 기능성 섬유, 그 다음에 생보사, 손보사, 그러니까 보험, 요 세 가지 여러분들 오늘도 여전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병토님이 밀고 계신 섹터 이 중국 제4소비 관련주 주목해 보시자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김태환 멘토님은 어떤 좀 체크 포인트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증시 자체도 일단은 단기 반등 구간에는 좀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계속적으로 일단 외국인들이 아직까지는 매수 전환에 이제 터닝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번 주 증시가 주 초반에 좀 반등 구간에 있지만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조정 시에는 실적주 위주의 분할 매수 관점에 대응을 하되 너무 강하게 떠오른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조정 시에 매수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자체를 세우면서 이번 주에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드디어 8월 17일 월요일 국내 시장 개장했습니다. 이 양시장 모두 지금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개장 분위기 어떤지 예멘토님부터 짚어주시죠. 예,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좋다고 봐야 되겠죠. 바로 위안화 이제 평가 절하에 대한 스탠스를 미국에서도 입장을 좀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반영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중에 SK 하이닉스가 오늘 1% 되는 급등세가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바로 시작하자마자 나오기 시작한 것은 SK 최태원 회장이 이제 주말에 이제 사면이 됐죠. 바로 8.15 사면으로 인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7.59포인트가 오른 1991선에서 거래소가 시작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은요 2포인트가 오른 733선에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선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수 상황 알아보는 가운데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 일본의 GDP 성장률과 관련한 건데요. 일본의 2분기 성장률이 예비치보다 1.6%를 하회했는데 이 예상 전망치는 상회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일본의 속보가 지금 방금 들어왔는데요. 김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본의 성장률 자체가 실질적인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다소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성장의 하반기의 전망 자체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들어와 보면 국내 시장이 상당히 문제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도 국내의 성장률 자체가 전망치가 3% 내외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국내 시장에서 다시 한번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라서 다소 수출주를 중심으로 한 경제가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면서 메르스 여파로 꺾였던 소비 심리도 8월 14일 날 우리가 휴장을 하면서까지 임시 공휴일까지 하면서까지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시장 자체도 일단 수출주가 다소 한번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라서 일부 경기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내수주까지도 다시 한번 소비 심리가 조금은 견조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국내 시장 자체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다.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본 시장의 어떤 그 전망치 자체 상회는 다소 한번 3분기에도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예상치가 조금 상회되는 좀 실적이 나왔었는데요. 국내 시장도 역시 조금 괜찮다고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국내 시장이 지금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업종별 움직임은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일단 종합주가지수 코스피 시장 자체도 상승폭이 다소 좀 둔화되면서 현재 1포인트 정도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그래서 시장의 업종별 상승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정권 업종이 좀 강한 상승 출발을 좀 보이면서 0.8% 그리고 전기가스 업종이 1%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업이나 화학, 의료, 정밀, 보험, 건설 업종들이 일부 강보 합세 정도 수준으로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와는 달리 제조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 의약품, 운수, 창고, 서비스 업종들이 좀 약세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가운데서는 삼성전자가 다소 약세 출발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한국전력이나 현대차 그리고 SK하이닉스와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반등에 승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지수의 어떤 상승 흐름이 1포인트대의 상승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업종별로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타 시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타 시장은 거래소 시장과 달리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3.7%로 상당히 강한 출발을 보이고 있는 모습 가운데 섬유 의류 업종 같은 경우도 1.8%까지 강세를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뒤를 이어서 금융업종이나 유통업종, 컴퓨터 서비스, 코스타 벤처기업 업종들이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는 달리 정보기기나 비금속, 음식료, 담배 업종, 통신 서비스, 그리고 방송 서비스나 오락문화, 운송업종들이 약세 출발하면서 코스타 시장에서는 좀 상승 업종이 좀 강한 반면에 하락 업종들도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모습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 업종별 움직임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이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이 거래소와 코스타 그리고 선물까지 계속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예병근 멘토님, 지금 시장 수급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외국인의 매도세로 인해서 시장이 급격하게 또 지금 하락세로 급 반전이 됐습니다. 바로 약보합 수준까지 떨어져 버렸는데요. 외국인의 수급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215억 가까이. 그러니까 즉 외국인들은 지금 최근의 동향을 보면요, 이 거래소 시장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의 실적도 중국으로부터 지금 침해를 당하고 있어 좋지 않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반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들의 실적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현대차의 실적도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가 미국의 자동차 산업, 전자 산업에서 중국의 경기 둔화가 바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중국의 경기 둔화보다는 오히려 중국 쪽의 산업 침해 쪽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은 맥락에서 지금 외국인들은 코스피 쪽에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에 반해 개인하고 기관은 코스피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은 177억, 기관은 47억 각각 매수세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쪽도 좀 살펴보자면요, 시장 초반 분위기와는 다르게 지금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 결국엔 외국인하고 기관입니다. 외국인이 83억 정도 매도를 하니까 기관이 덩달아 같이 매도를 하고 있죠. 35억을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만 122억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에서조차도요, 외국인은 매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7계약 정도, 즉 매도 규모는 약합니다만 전체적으로 현물, 선물 모두 매도에 있다는 것이 조금 시장의 우려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그 개인들도요, 468계약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만 오늘 특히 금융투자에서 강하게 선물에서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 즉 681계약 정도 매수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지수 방어는 해주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위안화 절상이라든가 중국 쪽의 침해 산업 쪽에서의 시장 변동성 때문에라도 지금 선물에서의 흐름이 이렇습니다만은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들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다는 스탠스를 본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매수세로 돌아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점진적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변동성만 확대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상승 출발하나 싶더니 다시 약보합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들이 조금 아쉬운 모습인데요. 이어서 오늘 외환시장은 또 어떤 모습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환시장 지금 현재 KB 회환선물 정경필 팀장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환율은 조금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서울외환시장은 지난주 목요일 종가 대비 5원 50돈이 상승한 1179원 50전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1179원과 1181원 50전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상승 출발한 것은 미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13일과 14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호조를 보이면서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통화들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고요. 달러원 1개월물은 달러 엔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가운데 현물 환율로 환산해서 1179원 60전 수준에서 뉴욕 여교의 시장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후반 글로벌 달러가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재개한 것에 대해서 시장 일각에서는 중국의 위안화 절하가 진정된 이후에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부각된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위안화 약세가 진정된 직후부터 진행된 글로벌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요. 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명분을 미 경제지표의 호조가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국의 7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같은 날 발표된 미국의 7월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9% 하락했고요. 7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중간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없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일부 경제 지표들이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수익률이 제한적인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에서도 확인될 수 있고요. 중국의 위안화 평가 자료가 발표되기 이전에 미 연준의 피셔 부의장이 지적했던 낮은 물가 상승률에 대한 우려가 계속 시장에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편적으로는 위안화 약세가 진정된 점이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다시 높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가장 본질적인 이슈는 미 연준이 중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2%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합리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는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는 것보다는 완만하게 포지션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달러 엔이 지난 13일 저녁에는 124.62엔까지 반등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고점과 저점을 계속 낮추면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달러 원 역시 이와 동조화 흐름을 보이면서 역의 환율 1183원대에서부터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경우 달러원은 1160원대 후반대까지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원은 1170원에서 1183원 사이 거래 범위 예상됩니다. 네, 원달러 환율 현재 상승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필 팀장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장 특징주 알아봐야 할 텐데요. 먼저 알아볼 종목, 오늘은 대신증권과 LG화학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두 종목 모두 지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소식이 나오면서 4%대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보다는 창안자동차와 배터리 공급 계약세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두 종목 예멘토님께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증권주 대신증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증권사의 실적은 앞으로 계속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죠. 그래서 증권사는 굉장히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괜찮습니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증권사의 실적이 좋아지는 이유는 하나죠. 결국은
주식시장에 많은 유저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의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한국의 어떤 이런 자금 흐름들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금리가 굉장히 초저금리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 갈 곳을 잃었다는 얘기고, 그 돈이 갈 곳을 잃었다는 것이 결국은 위험자산인 증권 쪽으로 지금 돈들이 자꾸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부동산 쪽에서의 부분입니다. 건설 경기, 정부에서 아무리 살리려고 하고 있지만 잘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부동산이라는 것이 환급성이 매우 떨어지죠. 결과적으로는 오늘 샀다가 내일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 수단으로는 조금 부적합하다, 이런 판단이 내려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으로 많이 쏠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부동산이라는 것이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은 몇백만으로도 시작을 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바로 이 증권시장, 즉 주식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많은 유저가 확보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증권주의 실적들은 장기적으로 호재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관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신증권 최바닥권 영역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한 조정을 거쳤고요. 어떻게 보면 충분한 조정을 넘어선 과도한 조정까지 보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신다면 계속 좀 꾸준히 담아오셔도 좋을 섹터가 바로 증권주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점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것이 LG화학에 대한 부분들인데, 2차 전지 결국은 배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완성차 쪽이나 그 스마트폰 쪽은 좋지 못해도 결국은 부품주는 괜찮습니다. 왜? 중국이 그들이 계속 가져가기 때문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최근에 LG화학과 삼성 SDI의 어떤 경쟁 구도 체제, 우리나라는 뭐 거의 2강 경쟁 구도 체제에 일약, 즉 그 SK 이노베이션이 같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약은 여전히 조금 힘든 상황이고, 지금 삼성 SDI도 최근에 어떤 제품의 품질성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급락세가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금은 기술적 반등 자리대에서 금요일 날 오늘까지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결국은 앞으로의 더욱더 호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그리고 계약 수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제품에 문제가 없는 쪽, 그리고 제품의 어떤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도 LG화학은 삼성 SDI보다는 훨씬 좋은 지금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2차 전지 시장, 이것은 앞으로 미래 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용량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소형, 바로 스마트폰 배터리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중형의 어떤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대용량 저장장치, 대용량 전원 저장장치인 그 시장도 지금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점, 그걸 참고해 본다면 LG화학은 역시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지금 이제 구간에서 바로 이렇게 크게 살아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추세를 꺾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추세를 꺾기 전에 지금을 아예 중장기적 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잡으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타이밍이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은 아니라는 결론을 좀 내드리겠고요.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도 상관이 없는 구간이라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성장 산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산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LG화학이 배터리 공급 계약이라는 뉴스에 더해서 앞으로의 이 성장성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히 이 종목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금 더 매수 전략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아까 살펴본 대신증권 같은 경우는 증권업종 자체가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죠. 이 조정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이제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가도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김태환 멘토님께는요, 이 게임주에 대해 좀 여쭤볼까 합니다. 네. 이 웹젠이 지금 현재
현재 뮤 오리진에 대한 호조세에 더해서 실적 개선 전망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또 다른 게임주인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이 열현 전기가 중국 매출 신기록을 경신했다는 이야기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메이드는 17% 넘는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이 두 종목 살펴주시죠. 예, 오늘 시장 자체가 다소 좀 강세 출발을 했다가 양시장 모두 좀 조정 여파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있는 게임주들에 대한 강세도 업종별로 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웹진 같은 경우는 2분기에 235억 원 정도의 흑자 전환을 일단 달성하면서 미 오리진이 이제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상당히 호재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의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웹진 같은 경우 현재 35,200원의 1.7%의 플러스권 반등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일전에 7월 중순이죠. 제약 바이오주들이 꺾어지고 난 다음에 1차적으로 매기가 몰렸던 업종이 바로 게임주였는데 게임주들이 7월 고점을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다소 좀 눌림목 조정을 받아냈던 그런 모습이고 이달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상승을 좀 보이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전진적인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웹진 같은 경우는 좀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도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지만 추가적인 반등을 좀 줄 때 4만 원권 정도 선에서 일전에 4월 달의 고점과 그리고 7월 달 고점에 몰려있던 그런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4만 원 정도의 돌파 여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그 직전 고점의 돌파 여부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만한 그런 자리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 게임주의 강세 흐름 속에서 웹진의 주가 자체가 다소 상승폭이 둔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장중에라도 조정권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라면 좀 마이너스권이 좀 반락되는 그런 모습이라면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보유 관점, 매수 관점도 충분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의 7월달 고점 4만 원대를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의 어떤 흐름 자체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웹진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추가적인 보유 전략을 세워주시고 신규직 매수 관점 자체는 좀 마이너스권이 좀 장중에 반락되는 시점을 이용해서 소규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전략을 좀 세워갈 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위메이드인데요. 위메이드가 열혈 전기가 중국에서 흥행을 하면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주 가운데서도 위메이드가 오늘 17% 이상이나 급등을 하면서 게임주의 강세 흐름을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지만 7월 달에 고점 이후에 주가 자체가 8월 달에 다시 한번 8월 7일이죠. 74,400원의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 물론 이번 조정 같은 경우는 지수의 조정 여파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지만 이번 반등의 폭 자체가 직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자체는 제가 보기 좀 부족하지 않겠는가. 힘이 좀 미약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위메이드와 관련되어서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전략 자체는 좀 자제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주가 자체가 갭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65,000원 정도 가격대입니다. 65,000원 정도 가격대까지 장중에 이탈하지 않는 그런 측면이라면 조금 더 보유했다가 오늘과 내일 정도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 접근하는 전략이 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65,000원 가격대가 깨어지고 난 이후에 저가 매수에 가담을 하더라도 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종목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오늘과 내일 정도 고점에서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신규적인 매수, 추격 매수 관점은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게임주 강세 흐름에서 지금 웹젠과 위메이드 알아봤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 급등하고 있는 만큼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면서 65,000원대 지지라인 보시고 분할 매도 전략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알아볼 두 종목은요. 실적에 울고 웃는 종목입니다. 먼저 어닝 쇼크로 우는 종목 대한항공입니다. 이 대한항공이 2분기 어닝 쇼크에 지금 현재 약세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메르스 여파가 또 실적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이 실적 호조에 웃고 있는 종목은 GS입니다. GS 2분기 실적 호조에 지금 현재 강세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 예병근 멘토님께 여쭤봅니다. 예, 일단 대한항공부터 좀 짚어드릴게요. 결과적으로 방금 앵커님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인해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도 예상했던 바로 영역이 바로 여행 관련주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이런 관련주였죠.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기서 그럼 실적이 안 좋으니까 계속 무너지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국제유가가 계속 저유가 상태로 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항공유 역시 국제유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어떤 항공주 충분히 다시 대설하도록 올 수 있는 대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리고 바로 이런 국제유가가 계속 저유가 상태로 가는 한은 이 예형 관련주들은 당연히 다시금 어떤 하락에는 분명한 제한적 요소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보다는 사실 아시아나항공을 더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항공사를 할지라도 지금 뭐 차트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지금 기업적인 측면에서 계속 지금 리스크가 좀 있었죠. 조현아 부회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것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어떤 그룹의 어떤 금호 그룹의 어떤 앞으로의 재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오히려 아시아나항공이 더욱더 매수 적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제유가가 계속 떨어져 있다는 상황. 그다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행객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점이죠. 최근에도 보면요. 경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공항을 한번 나가보시면 이게 과연 경기가 어려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항은 붐빕니다. 북적북적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유원지 역시 마찬가지다. 북적북적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메르스 사태 때 들려오지 않던 중국인들의 우렁차고 큰 목소리들이 이제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결국은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이쪽에서의 산업이 줄을 이루고 있는 여행 관련주 그리고 항공 관련주들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이 지금이 오히려 매수 적기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어서 다른 종목도 말씀해 주셔야죠. 예, GS에 대한 얘기인데요. 실적 호조에 대해서 우리 앵커님께서 실적 호조에 웃는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아마 GS가 웃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실적은 조금 개선이 될 여지가 보이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GS 그룹주 내에서의 어떤 지금 중국에서부터의 침해 산업 거기에 지금 치이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면, 그들이 과연 지금, 마음껏 웃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GS 역시 기술적 반등 차원에서의,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5만 1,000원대까지는 다시금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그리고 근데 아직 이게 저점이 확연하게 확인이 되었다라는 쪽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는 다시 44,000원을 깨고 내려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게 첫 번째 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지금만 접근하실, 즉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향후 앞으로의 실적까지 웃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44,000원까지 부분까지의 조정을 노려보시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은 어차피 44,000원대 부근 오면 조금 더 추가 매수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증시가 조금 하락으로 돌아선다면 다시금 기술적 반등 영역대에 5만 1,000원짜리 때는 다시 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그렇게 될 수 없으니 조금 매수 시기를 늦춰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실적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앞으로 향후 실적이 더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도 참고해 보신다면 두 종목의 희비 이것은 언제든지 새 공지마로 바뀌어서 다시 이 대한항공이 웃고 GS가 올 날도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향후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공사가 그동안 메르스의 여파로 주가 동반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대한항공보다는 그래도 아시아나항공이 그래도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또 GS 같은 경우는 실적 호조는 받쳐주고 있지만 지금 현재의 상승은 조금 기술적 반등 측면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시고 싶으시다면 조금 더 조정 타이밍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롯데그룹주들 좀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동안 롯데그룹주들이 신동빈과 신동주 이 왕자의 난 때문에 변동성
변동성이 상당히 컸었는데요. 롯데그룹주들이 오늘 결전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임시 주주총회는요. 사회이사 선임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향후 이 롯데그룹주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두 분께 모두 들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김태환 멘토님 먼저 살펴주시죠. 네, 일단 롯데그룹주 오너 리스크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어졌다가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오늘 이제 주총을 앞두고 이사 선임과 지배구조의 이 두 가지 어떤 중요한 이슈가 이제 주총에서 결정이 날 건데요. 일단 그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결국은 신동주 부회장,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의 어떤 그 흐름이 어느 쪽으로 일단락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흐름 자체는 신동빈 회장 쪽으로 좀 분위기는 휩쓸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롯데그룹주가 이와 같은 오너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실질적으로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상관없이 주가들이 많은 변동성을 겪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오늘 주총 특별 결의를 통해서 이사 선임과 지배구조 일단락 자체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좀 주가의 변동성이 있었던 롯데그룹주들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엄신료 업종 가운데서도 롯데실성 같은 경우 상당히 주류업황의 개선세를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보험업황의 흐름도 상당히 좋게 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기업 펀더멘털의 훼손과 더불어서 주가의 변동성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심 있게 눈여겨볼 만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롯데그룹주는 오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락이 좀 되고 난 이후에 지배구조 개선이 일단락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배당이라든지 또는 계속적으로 이제 그동안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어졌던 이런 측면들을 다시 한번 좀 되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진다면 향후에 롯데그룹주들의 향후 전망 자체는 좀 밝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롯데그룹주들이 오늘 눈치 보기식으로 이제 약보합권 내지 강보합권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에 지배구조가 일단락되고 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분명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정도의 장중에 조정을 받는 그런 업종들 특히 보험업종 가운데 롯데손해보험이라든지 주류업종 가운데 롯데칠성을 중심으로 해서 롯데그룹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는 오히려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하시는 그런 전략 자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태환 멘토님은 긍정적인 뷰를 주셨어요. 지배구조 관련 사안이 마무리되면 여러 가지 종목들 그래도 다시금 좋은 탄력 보이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기업 이미지 회복까지도 꾀할 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죠. 자, 그렇다면 예병근 멘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번에 한번 얘기를 드렸었죠. 롯데그룹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면 롯데그룹의 주가가 좋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그런 예측들은 보기 좋게 어긋났고요. 그 부분은 바로 롯데그룹 전체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일본 기업인가 한국 기업인가에 대한 재고적 측면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반영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롯데그룹주가 급락이 나왔을 때는 어떤 손절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전체적인 실적적인 측면 그리고 앞으로의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은 아직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롯데그룹 사태가 장기화가 돼버리면 결과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불매운동과 더불어서 그들의 어떤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좋지 않은 펀더멘탈이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이 만약에 이번 사태에서 신동빈 부회장이 굉장히 빠르게 경영권을 승계해 들어가면서 원톱 체제로 간다면 이 롯데그룹은 다시금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요 신동주 회장의 어떤 전 회장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요. 그 다음에 신격호 회장 역시 그런 측면에서 신동주 회장 측 편에 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진다면 이것은 롯데그룹 사태는 조금 더 법적 소송까지 간다면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법이라는 것이요 바로 판단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여러분들 늘 알다시피 이런 법은 충분한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법적 분쟁까지 간다면 이 롯데그룹은 당분간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추세는 하락 쪽으로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물론 굳이 이런 소나기가 막 두두두두두두 떨어지는 영역에서 내가 그 변동성을 통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히
뭐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좀 표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 얼마든지 많습니다. 굳이 이 롯데그룹주에 지켜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비원금 멘토님은 일단 이 논란을 오래 끌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셨는데요. 오늘 주총 결과에 따라서 이 법적 분쟁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셨는데 이게 길어지면 결국 또 추세 하락까지 갈 수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지켜보시기는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주총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편의점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안 1인 가구 증가 기대감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죠. BGF 리테일과 GS 리테일 그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특히 그동안 이 BGF 리테일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오르다 보니까 또 주가의 고성장이 선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지금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또 반대로 GS 리테일은 계속 상승 중이라고 합니다. 김태현 멘토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BGF 리테일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장기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주가가 많이 떠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실적이 좋지 못했다면 이렇게 떠올라까지 뭐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기는 어려웠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오늘 일단 주가 자체가 8월 7일이죠. 지난주에 23만 8천 원의 최고가를 형성시켜주고 난 이후에 이제 4.6%로 반락되면서 20만 7,500원으로 현재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뭐 주가의 이런 호실적이 선반영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직은 상승 흐름 자체가 추세가 꺾어진 것은 아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 자체가 여기서 반락되더라도 19만 한 7천 원 정도 이하권으로 반락이 된다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추세적인 흐름 자체에서 오늘 이 정도 조정 자체가 19만 7천 원을 깨어지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완전히 추세가 끝났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러한 조정을 받는 국면 속에서 많이 떠올랐던 종목이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그동안 좀 장기적인 레이스를 달려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규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평가되고 아직도 덜 오른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오늘 조정 시에 저가 매수 관점은 아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일단 우리가 지지가 정도의 익절가 정도를 설정을 해본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만 7천 원 정도의 분기점을 좀 설정하고 난 이후에 이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탈 때 계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건 전략이냐. 제가 보기엔 좀 익절가를 잡아서 조금씩 분할 매도하면서 이익 실현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보유자분들이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이제 GS 리테일의 주가 자체는 이제 소폭적인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가 100원 올라서 6만 1,000원에 현재가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이 종목도 8월 달 들어서 지난주에 8월 7일 6만 9,600원까지 최고가를 형성시키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다소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 좀 눌림목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GS 리테일 자체도 차트를 보시면 너무나 장기적으로 주가가 자체가 실적과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이 종목 자체가 역시 이 종목도 반락하는 그런 측면이라 하더라도 너무 많이 떠올라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신규직 매수 관점을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전략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주가 자체가 단기적인 이평선 5일선 그리고 10일 이평선 정도를 보기보다는 좀 중기적인 추세선인 56,500원 정도 선의 20일 이평선 정도의 지지가 정도로 확인하면서 추세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고점이 69,600원 약 7만 원 정도의 근접한 건 가격대다 보니까 이번에 반락 이후에 주가 자체가 눌림목 마디 조정 정도를 거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때 역시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것 종목과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을 탈 때 익절가를 좀 설정해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도하면서 어느 정도는 현금화 병행 전략을 세워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한다면 크게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주춤하고는 있지만요. 이 일단 BGF 리테일 같은 경우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조정 시 저가 매수 관점은 아직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보유하신 분들 분할 매도하면서 이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GS 리테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소폭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추세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조정 이후 반등 시 현금화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이요.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에서 투자 포인트 전략 어떤 말씀 부탁드릴까요? 예, 일단 긴 장기적
안목의 어떤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위안화 절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이 당연히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위안화 절하가 과연 우리나라 쪽의 산업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기적 상승 요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되겠지만 산업적 침해를 조금 더 가속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 신문 읽어준 남자에서도 여러분들께 밝혀드렸다시피 지금 홍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샤오미 제품이죠. 이 홍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싼 가격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바로 20만 원 이하대 가격에 출시가 되고 있다. 그런 점들을 참고해 보신다면 결국은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완성차 쪽에서의 침해 현상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다. 그런데 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것이 결국은 뭐냐 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었는데요. 그들의 수급이 이 전자하고 자동차 쪽에 많이 몰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들이 계속 내다 팔고 있다는 것이고 제약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제 어떤 제약은 급격한 즉 폭발적 수준은 없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 시점부터 계속해서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화장품 산업까지 침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화장품 주까지 빠져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봐야 될 것은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서 어떤 소비 관련주가 주목이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초집중 관심을 보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도 이 제4 중국 소비 관련주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렸고요. 그런 종목들이 오늘 이런 좀 지지부진한 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류 관련주 중에 보면 TK케미칼, MK트렌드 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오늘도 상승하고 있고요. LF는 그러니까 LG패션이죠. 이 LF도 지난주에 굉장히 좋은 모습들. FTN이 웰크론 뭐 이런 종목들은 오늘도 상승입니다. 거기다가 손보사, 생보사 흐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명보험사, 삼성생명이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동양생명, 동부화재, 롯데손해보험까지 모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이제 또다시 중국 제4의 소비 관련주를 좀 주목해 봐야 될 때가 아니냐. 그들의 관심이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변동성 확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가 바뀌어 또 나갈 수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중한 포트폴리오 재정비 전략을 좀 펼치셨으면 좋겠다는 거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어떤 스탠스를 가지는지 관심을 가지시면서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국의 소비 관련 업종들, 의료업종이나 이 관련 보험사들 계속해서 주시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김태환 멘토님은 어떤 전략 가져오셨나요? 네, 일단 아직까지도 8월 5일 이후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하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입니다. 따라서 현재 아까 유병근 멘토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라서 다소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업종들도 있는 반면에 일단 시장 자체가 좀 여기서 추가적인 그 반등의 어떤 전환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역시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전환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라서 시장 자체가 시장의 주체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다소 반등과 그리고 하락을 좀 우리가 변동 있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런 시장의 흐름 속에서도 역시 우리가 조정시에는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꺾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시마다 실적 위주의 좀 우리가 매수 관점은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은 견지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물론 2분기 실적 자체가 이제 오늘부로 이제 발표가 계속 마무리가 될 텐데요. 2분기 실적 자체가 좋지 못하다 하더라도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좀 잘 찾아봐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도 정시 탑5를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지만 오늘 신고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실적 자체가 꾸준히 좋아지는 종목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겠지만 지금껏 다소 1분기별로 실적이 좋지 못했던 종목들이라 할지라도 하반기에 실적을 얻어낼 수 있는 턴어라운드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도 우리가 차곡차곡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좀 선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면 어려운 시장이지만 종목별 접근 전략 자체를 세운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아직은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이 말 그대로 주춤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조정시 분할 매수 관점 계속 가져가시면서요. 이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 종목들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분 강연회 있으시다면서요. 먼저 예멘토님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시장에 대한 자세한 전략 이번 주 또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이
8월 22일은 토요일 날은 바로 부산에서 개최를 하고요. 23일 일요일 날은 대구에서 개최를 합니다. 부산은요, 둘 다 시간은 오후 2시에 똑같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부산 중구 중앙동 CJ 대한통운 빌딩 2층 유한타 증권에서 개최를 하고요. 대구는 대구 테크노파크, 즉 상공회의소하고요. 그다음에 영남일보 사이에 있습니다. 그 대구 테크노파크 2층에서 개최를 하니까 그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보통 강연회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구 분들은 너무 먼데 찾지 마시고요. 영남일보 근처 그리고 대구 상공회의소 근처라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구 테크노파크 2층 거기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문의 전화는 동일하게 1577-7451번 문의 많이 하셔서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국구로 다니시네요. 예, 저희는 시청자분들이 불러주시면 어디든 갑니다. 예. 네, 토요일은 부산 그리고 일요일은 대구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김태현 멘토님은 어디 안 가시나요? 네, 이번 주 일요일 날 강연에 가겠습니다. NH투자증권 목동 지점이고요. 5호선 오목교역 1번 출구로 나와주시면 되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부산에서 이번은 서울에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야 될 업종,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이제 많은 업종들을 골고루 설명을 해드렸지만 최근 들어 섬유 의복 업종이라든지 또는 보험업종 이런 업종들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이 업종과 더불어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업종에 대해서 좀 이번 주 일요일 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입니다. 참가비는 무료니까요. 1577-7451로 많이 문의 주셔서 참석을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분 강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예병근 멘토 그리고 샘플러스 김태환 멘토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구간 시장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지금 현재 0.28% 하락한 1978.25포인트 가리키면서 80선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730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증권사로부터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최희생 차장 의견입니다. 자, 이 최 차장님은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에서 현금화를 시키고 좀 홀딩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이 메리츠증권증권 정영훈 과장의 의견은요, 위안화 평가 절하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부증권 김현견 주식팀장의 이야기입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유신투자증권 안상현 의견은요, 국내 주식 PBR이 1배 근접했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네, 이 중에서는 또 위안화 평가 절하 속에 투자 심리가 위축돼서 이번 주 기간 조정 가능성을 예측해 주신 분이죠. 메리츠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과 함께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자세한 이야기, 기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좀 자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아무래도 지난주 전격적인 중국이 위안화 평가 절하 속에서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부분은 역시 국내 증시에 미친 영향은 바로 이제 환율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라서 좀 환율이 좀 급격하게 좀 변하면서 원화 약세가 좀 이어진다는 점이 역시나 좀 시장에는 좀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원화 약세 기조에서는 오히려 증시가 좀 조정세를 좀 보이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일부분 뭐 수출 대형주라든지 수출주, 원화 약세 수혜주를 제외하고서는 증시가 다시 좀 그동안의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기간 조정 가능성이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 이제 환율의 그 변동폭이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무엇보다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 선물 매도 포지션을 계속해서 좀 유지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어서 외국인의 그 선물 포지션에 역시나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야 될 시점이다를 볼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난주부터 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원화 약세 수혜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낙폭과대 수출 대형주 쪽으로 집중적으로 좀 계속해서 좀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간 조정 가능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요. 이 원화약세 수혜주 그리고 낙폭과대 수출 대형주 위주로 또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프라임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오늘장 핵심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아쉽게도 하락 반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큰 폭의 하락은 아닌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